where Korea just one-ups Japan, I was definitely coming back here to Korea again. Maybe next year? I'm not. 요즘 해외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사진에 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유독 한 나라에만 자꾸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캐나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사진작가이자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세계 각지의 빛과 그림자를 카메라에 담아온 그는 이번 여행이 한국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히는데요. 영상 챕터 제목부터가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늦가을 카메라 하나 들고 서울 구석구석을 담기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죠. 호텔에서 늦잠을 잔 그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눈을 뜹니다.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탓에 피곤이 쌓였다며 침대에 편하게 걸터앉아 오늘 하루 동선을 하나하나 읊어주는데요. 전날 밤 늦게 도착해서 너무 피곤했는데 몇 시간 더 자고 나니까 이제 좀 개운하네요 라며 카페 루소부터 덕수궁 돌담길, 남산 백범광장 일몰까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계획 하나 없이 무작정 돌아다니는 여느 여행 브이로그와는 결이 다른데요. 사진 한 장을 위해 동선까지 미리 짜두는 걸 보면 이 도시를 얼마나 오래 관찰해 왔는지가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강남 위쪽의 카페 루소. 오렌지 토닉 커피라는 다소 생소한 메뉴를 주문한 그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이 커집니다. 이건 완전히 미쳤어요. 오렌지 주스를 커피로 바꿔놓은 것 같은 맛이에요. 이런 커피는 태어나서 처음 마셔봐요. 서울에서 마셔본 커피 중 최고예요. 11점 만점에 11점이에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Got their orange tonic coffee drink. This thing is freaking amazing. It's as if they turned like an orange juice into coffee. And I don't know if that sounds weird, but the way they made it, it's just perfect. I never had a drink like this before. It's so freaking good.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오직 한국의 작은 개인 카페에서만 가능한 조합이라는 겁니다. 사진작가답게 그는 카페 2층 창가에서 은행나무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1시간 가까이 촬영합니다. 빛이 좋은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며 한국 카페들은 사진가 입장에서 위험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향한 곳은 남산 백범광장. 서울타워를 배경으로 한 이 자리를 두고 그는 지금까지 촬영한 스팟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라 꼽았습니다. 그레이지 톤의 억새와 코트, 그 뒤로 보이는 도시의 실루엣. 그가 말하는 이른바 한국의 미학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저녁이 가까워지자 발걸음을 옮긴 곳은 익선동 한옥거리. 대나무와 붉은 조명이 어우러진 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서자 이 골목 하나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며 감탄을 이어갑니다. 좁은 골목마다 늘어선 오래된 느낌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빛이 스며드는 벽돌 담벼락까지 그는 이 작은 동네 하나에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이었는데요. Through Ikseongdong Hanok Village, and this is a really cool area because it'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s you can see here, just stuff like this. There's a lot of like antique traditional restaurants here lined up in these narrow alleyways.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익선 취향이라는 파스타 맛집. 미리 구글 지도로 사진을 찾아보고 잔뜩 기대하고 왔다는 그는 시그니처 파스타를 한 입 먹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면 식감이 좀 독특한데 진짜 맛있어요. 플레이팅까지 완벽하네요 라며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순간은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가도로 및 지하도를 지나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를 올려다보는데요. 여기 진짜 신기하게 조용하네요. 차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이중창 문 덕분인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한 부분이에요 라며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대도시 한복판, 그것도 자동차가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고가도로 밑인데도 이 정도의 정적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단순한 방음 시설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 듯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지막 촬영지를 찾아 나선 그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계속 셔터를 눌러댑니다. 여기 은행나무 색이 완전 절정이라며 오길 정말 잘했다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하지만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이나 떨어진 화담숲. 예약도 못한 채 무작정 떠난 여행이었지만 외국인 여권 하나로 현장에서 표를 구할 수 있었죠. Because you needed a reservation online and I couldn't get one. So as a foreigner, you just had to show them your passport or ID to buy tickets on site. Luckily, I was able to show my ID and they were able to. 막상 도착해서 마주한 풍경 앞에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2시간 반 걸려서 온 보람이 있네요. 여기 단풍색이 진짜 최고예요. 한국에서 보라색 낙엽은 오늘 처음 봐요라며 카메라를 내려놓을 줄을 몰랐는데요. 남이섬 다음으로 단풍이 예쁜 곳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Let me in. So that was good. I'm glad I made it. The 2.5 hour trip from Seoul was definitely worth it because it looks really good here with the peak colors in the background, red and orange. Yeah, this place is looking lit. Yeah, I think so far, besides like Nami Island, this is like one of the best spots to capture autumn foliage. 촬영 막바지에 향한 곳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유명해서 오히려 기대를 낮췄다던 그였지만 실제 규모 앞에서는 말을 잃고 맙니다.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10분 만에 원하던 사진을 건졌어요. 책장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데요. 도서관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쇼핑몰 안에 있었다며 이 규모의 서가가 상업공간, 한복판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Thought this Starfield library was going to be like a standalone library, but it's actually inside this pretty big mall. So I was kind of having a hard time trying to find it, but I just went where people were walking and I found it. So bookcase in the background. Within like 10 minutes, I was able to get the shot. So patience is key. 그렇게 짧다면 짧은 한국에서의 며칠을 마무리하며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 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한층 진지해진 톤으로 이번 여행의 총평을 꺼내는데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작고 사소한 부분들에서 일본보다 한 수위인 게 느껴지거든요. 여행 오기 전엔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이에요. 일본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더 잘해놓은 게 훨씬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짚은 근거들도 하나같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짐 보관 앱 하나로 역 어디서든 사물함을 찾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것. 횡단보도 바닥에 박혀있는 LED 조명이 사람과 차가 서로를 인지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 그리고 교통카드도 편의점 어디서든 바로 충전할 수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까지요. 심지어 우버나 카카오택시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다짐합니다. Korea is pretty amazing. I've noticed small and little things where Korea just one-ups Japan. I was not expecting that at all when I first, booked my trip. I mean, I knew that there were going to b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re were a lot of things where Korea actually has done things better than Japan. And I feel like after coming here in Korea, there are some things in Japan that I'm thinking about that, man, they're like living in the past. Korea is so modernized and it's pretty crazy how everything is just integrated like into the system. Like for definitely coming back here to Korea again, maybe next year, I'm not. 카메라 하나 들고 세계 곳곳의 빛과 색을 쫓아다니는 이 사진 작가가 유독 한국에서만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하는 이유. 어쩌면 답은 이미 그의 영상 챕터 제목에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돌아올 이유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